오늘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서의 진정한 국내 증신의 승자, 한번 원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와 관련해선 DB금융투자 김진만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었던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투자자분들이 가장 기대했던 건 백신 그리고 반도체였는데 저만 그런 거였던 걸까요? 오늘은 원전주가 가장 강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대는 저도 이제 오늘 시장이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네. 기대를 되게 많이 했는데요. 오늘 이제 뭐 사실 전체적 시장의 뭐 돈 유동성이라고 하죠. 유동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반도체도 안 좋고 그다음에 백신도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좀 승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뭐 원자력이라든지 방산 쪽만 좀 흥한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이제 사실 이제 뭐 원자력 관련주도 시장이 더 좋았으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었는데 사실 뭐 크게 오르진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원전이 그나마 이제 조금 성과를 거뒀다라는 좀 그런 평가와 함께 관련주들이 조금씩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가 해외 원전 수주에 공동 진출하겠다 발표를 했고, 사실 정상회담 전부터, 그러니까 지난 한 주 후반부터 한미가 같이 원전 부분에서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슬슬 흘러나왔어요. 그로 인해 두산중공업도 먼저 주가가 움직였었는데 그와 관련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회담에서 산업부를 포함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랑 협의를 했는데요. 네. 공동 성명을 통해서 원전 시장에서 둘이 같이 진행을 하겠다. 이제 뭐 컨소시엄식으로도 됐든 아니면 한 나라가 이제 수주를 타게 되면은 관련 기업들이 그 안에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공동체를 조금 협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원전 시장이 뭐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 수주를 많이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도 이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조금 원자력 시장이 많이 주저앉은 상황이고요. 맞아요. 미국도 좋은 편이 아닙니다. 미국도 이제 1970년도에 원전 사고 이후에 단독으로 미국 내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은 경험이 없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공통점을 좀 찾자면은 기술은 되게 좋은데 최근 이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다. 혹은 이제 수주 능력이 좀 떨어진다. 기술은 좋지만 수주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과 미국의 좀 시너지가 많이 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오늘 주가도 어느 정도 오르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푹 주저앉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시장의 업사이드가 클 수도 있다. 좀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요. 사실 그동안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 그리고 최근 우리 시장 안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강했잖아요. 이게 뭐 원전 사고에 대한 단점들도 있었고 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도 있었는데 그럼 이 탈원전 기조가 바뀌는 건가요? 일단은 뭐 그 송영길 민주당 이제 당 대표죠. 네. 몇 가지 이제 몇 번 원자력 관련해서 몇 가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탈원전 정책의 기조는 유지를 한답니다. 그러나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국가적인 지원, 그다음에 SMR 즉 소형 원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좀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이제 뭐 탈원전 정책의 기조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즉 국내에 원전을 짓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를 하지만 네. 해외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베니핏을 줄 수도 있다. 뭐 기술, 뭐 R&D 협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세액공제라든지 기타 협의를 해줄 수 있다. 좀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탈원전이 석탄 원료랑 조금 같이 묶였습니다. 즉 친환경 정책이라는 전혀 반대인 이제 뭐 사장 사업이다라고 했는데요. 오히려 이제 소형 원전으로 따지면은 탄소가 더 배출이 안 되고 거의 제로 탄소에 가깝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실제로도 풍력이라든지 이제 태양광 발전이 많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전력을 예를 들어 1000을 뽑아야 되는데 그날따라 이제 뭐 바람이 안 불어서 아니면 태양이 적어서 비가 내려서 비가 많이 내려서 500와트까지밖에 전기를 뽑아내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전기를 가져낼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조금 필요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조금 위험도를 낮췄다고 하는 SMR 즉 소형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조는 바뀌는 게 아니지만 수출과 관련해서 그리고 4세대 원전인 소형 원전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들리는데 그러면은 그러한 정책 안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두산중공업인가요? 두산중공업의 주가 흐름이 좋아요. 네, 아무래도 워낙 이제 원전계에서는 한국에서는 정말 이제 대장이라고 불릴 수 있었었는데요. 이제 뭐 회사가 모회사 이제 두산그룹이 워낙 이제 부도 위기도 겪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 방만한 경영도 했고 탈원전 정책은 이제 거의 마지막을 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사실 두산도 이제 체질 개선을 많이 한 상황입니다. 뭐 산업은행 자금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유상증자를 통해 이제 재원도 확보해서 채무 구조도 좀 어느 정도 개편한 상황인데 그동안 체질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뭐 원자력도 비중이 있지만 뭐 수력도 있고 수소도 있고 그다음에 풍력도 있고 전반적인 친환경 정책에 있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탑티어급 회사로 좀 변모를 한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원전 시장 자체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새로운 회사들이 진입하기에는 기술력이라든지 따로 이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의 수주 이력이 있는 혹은 이제 안에 설비를 납품한 적이 있는 그런 회사들만 산발적으로 주식이 오르기 때문에 좀 섹터별로 이제 수급이 몰릴 경우에는 좀 강하게 오를 수 있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보다는 이제 밑에 바닥에서 막 올라오는 종목. 이제 옛날에 이제 작년에 HMM이 약간 비슷하죠. 이제 해운 관련주들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턴어라운드 하는 순간 정말 주가 확 오른 것만큼 원전 관련주도 만약에 턴어라운드가 될 경우에 정말 크게 오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는 장점까지 더해지면서 두산중공업의 최근 주가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산중공업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방금 이야기한 원전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모멘텀을 여러 가지로 갖고 있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네, 체질 개선을 많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화력도 있고 기존에 했던 화력 원자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풍력에 있어서 뭐 CS 윈드 이제 다음급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태양광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수소 사업도 진출한 상황에서 거기다 이제 추가로 이제 SMR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이제 어제 기사는 저번 주 기사에 이제 뭐 폐배터리 시장에도 진출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시그널과 함께 거의 산업 전반에 친환경 정책에서는 모두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으로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뭐 폐배터리 관련 이슈 한번 정확히 보자면은 폐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수십조 원의 달하는 이제 시장이 되는데 뭐 전기차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즉 폐배터리에서 뽑아낼 수 있는 뭐 금속이라든지 뭐 원료가 워낙 많다고 합니다.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술이 발전이 돼서 정말 실제로 사용이 된다고 하면은 네. 영업이익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단순히 이제 화력 원자력 발전으로만 이제 보시기보다는 산업 전반에 원자력도 좋고 뭐 수소도 좋고 그다음 풍력도 좋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앞으로 모멘텀이 크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이러한 다 하는 일을 다 하는 회사의 가치는 그럼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지 저희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이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원전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제로 소멸로 봐야 되는 건지 근데 제로 소멸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1분기 실적부터 보면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정말 체질 개선을 잘해가지고 뭐 IR 자료를 보면은 앞으로 수주 잔고도 거의 9조 가까이 남아 있으면 즉 2, 3분기 때 단발성 이슈로 끝날 재료가 아니라 조금 더 볼만하다. 이제 앞으로 더 수주가 될 경우에 조금 더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을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이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은 두산중공업은 작년 4월에 이제 미국 뉴스케일 파워죠. 미국 이제 원전 관련 기업과 협약을 맺었고 한 1조 4천억 규모로 소형 원전이 만약에 지어지게 될 경우 그 안에 있는 기자재를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소형 원전에 관련 이제 뭐 발표가 9월에 있다고 합니다. 즉 만약 이 9월에 발표가 있어서 원자력 발전이 승인이 나게 될 경우에 바로 이제 공사가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두산중공업이 기존에 받았던 수주에서 영업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뭐 주가상으로도 전혀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닙니다. 오늘 이제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는 좀 이제 저항 부분을 갭으로 밀어버린 그런 이제 모양새입니다. 지금 보시면 한 14,000원대 정말 강한 저항선이 있었었는데 오늘 보시면은 그 저항 부분을 지금 이제 갭 상승으로 확 밀어버린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제가 원래 갭 상승한 차트는 별로 이제 건드리지 않거나 조금 밑에서 잡는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갭 상승이 정말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만약에 내일까지 시장 흐름이 좋아질 경우에 그냥 밀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지금 뭐 외국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14,000원대 전후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인 18,000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고가가 17,700원인데 조금 더 더해서 18,000원 시장이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가능성까지 염두해 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손절하기에는 너무 종목 자체가 오, 좋고요. 네, 네. 섹터 자체도 워낙 유망하기 때문에 손절은 없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중점검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두산중공업 제2의 HMM이 될 수 있을까로 꼽아봤어요. 이거 왜 HMM이랑 비교를 했냐면은 사실 조선해운 업황도 좋지 않다가 좋아지면서 HMM이 급부상한 거였잖아요. 이 탈원전이라는 것 때문에 좀 눌려있던 두산중공업도 이번에 살짝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제2의 HMM처럼 뛰어오를 수 있을지 혹은 원전주들이 그럴 수 있을지 좀 이 관련주 투자 전망을 짚어주시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관련주들이 몇 개 없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뭐 한전도 그렇고 이제 한전 KPS 등 이제 공기업이 대부분 이제 자회사로 꼽히고 있고요. 거기에다 이제 뭐 두산중공업이 탑픽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가장 수혜를 좀 많이 받는다는 종목은 이제 두산중공업 한전 KPS라고 이제 한국전력 자회사죠. 공기업이 좀 표현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관련주들은 워낙 이제 가볍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시세가 워낙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장에선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투자처를 원하시는 분들은 두산중공업, 한전 KPS 두 가지 종목 좀 유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2의 HMM이 될 수 있을까는 조금 더 두고 보도록 하겠고요. 김진만 팀장은 원전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한전 KPS, 두산중공업 꼽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